네, 안녕하세요. 6월 8일입니다. 네, 셀트리온도 그죠? 일단은 문재인 정부 내 초기에 조금 뭐 정치랑 많이 또 연관이 되었죠. 일단 뭐 서정진 회장이 조금 또 문재인 정부 초기 부분에 또 많이 또 활동을 했던 사항이었고, 또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토사구팽 약간 당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또 정권 교체가 또 됨에 따라 셀트리온도 정권 교체 여파, 뭐 정치랑 조금 더 연관을 짓네요. 지는 장윤숙에서 떠는 신민철 이혁재에서 지는 장윤숙 수석 부장관 부분인데, 일단 대외 업무 정치 쪽으로 조금 연관지어서 좀 대외 업무를 좀 담당했다고 합니다. 장윤숙 수석부사장 내 비전 추진 실장 근무에 어깨는 대정치권 업무 진행으로 내 정권 교체를 부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일단은 공채 쪽에 뭐 신민철, 이혁재 쪽이 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바이오 업체인 셀트리온도 정권 교체 여파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 네. 그동안 대정치권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진 임원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공채 출신 임원 영향력이 정대된다. 정대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서진석, 기후성이 있는 사항이고, 최근 셀트리온 임원진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이 복수업계 소식통 전원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장윤숙 셀트리온 수석 부서장 업무는 비전 추진 실장으로 셀트리온 그룹의 비전 2030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대관, 특히 정치권 대상 업무를 맡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며, 지난달 정권 교체로 인해 이전에 비해 다소 힘을 잃었다는 것이 최근 분석이다. 네, 기존 정권에서도 그죠. 일단 초기에는 좋았죠. 아무튼 말기에는 뭐 토사구팽을 당했던 상황이었고, 비전 추진실은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직속으로 신설한 조직이고, 장윤석 수석 부사장은 기본적으로 서 회장 사람이라며, 비전 2030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대관과 대외 협력 업무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라며 지적했다. 반면 셀트리온 회사의 공식 대관 업무는 관리 부문 경영 지원팀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장윤숙 수석 부사장이 정치권이랑 좀 많이 또 연관이 닿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밑에서 정책보좌관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까지 맡은 경력이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그러면 약간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조금 힘을 잃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 수석 부장은 최근에도 제약업계와 바이오업계 고위 인사를 셀트리온 영빈관으로 초청 식사를 같이 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 뭐 셀트리온 관계자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반면에 공채 출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라고 해서 아까 누구죠? 신민철, 이혁재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어느 회사나 그저 약간 파벌 싸움이 있고, 또 회사는 또 어떻게 보면 큰 대기업일수록 또 정치랑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튼 뭐 문재인 정부,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좀 정치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면 뭔가 좀 잘 연결이 되어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셀트리온 효자, 트룩시마 설설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화이자일 룩시엔스와 암젠, 바이오시밀러 경쟁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이 일단은 뭐 기존의 리툭산, 오리지널이랑 조금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허가 획득을 하자 좀 트룩시마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트룩시마를 좀 영역 넓히는 경쟁자 대안으로 유플라이마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레 중 오랫동안 시장의 강자 위치를 차지했던 트룩시마의 경쟁자들이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뭐 유럽에서는 뭐 일단 작년까지는 그죠 거의 40%대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직판 확대 부분으로 좀 20% 후반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서 뭐 20% 후반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퍼스트 무브로서 조금 그렇게 좀 상승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룩시마는 스위스계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 제넨틱이 개발한 혈액암 및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특허가 만료된 뒤 다양한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했는데 이 중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2018년 가장 먼저 FDA 승인을 받아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좀 잘 나갔던 상황이었고요. 이듬해 2019년 트룩시마는 약 3,4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셀트리온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했습니다. 2022년에는 3,100억, 지난해에는 3,700억 원으로 꾸준한 매출을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약 661억 원의 매출을 올려 약간 주춤했습니다. 이게 약간 트룩시마 수율 조정 그런 이슈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문제가 다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또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간 분기별 매출이 꽤 들쑥날쑥했던 만큼 한 분기 성적만으로는 매출이 꺾였다고 보긴 힘들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정황은 분명하다라고 해서 그죠. 퍼스트 무버였지만 화이자의 룩시엔스가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죠. 암젠, 화이자 동등한 치료 영역. 셀트리온 이후 같은 원본 의약품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 것은 화이자와 암젠 두 곳인데 이들의 치료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의 룩시엔스 혈액암 치료제로 2019년 FDA를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추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허가 시기와 비슷하게 미국 내 시장 점유율에서 화이자는 셀트리온을 제쳤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게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퍼스트 무버로서 조금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 그죠? 화이자의 좀 점유율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우리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를 제껴버렸죠. 아무튼 이거 류마티스 관절염의 추가 승인권이 또 원인이었던 하네요. 여기에 미국 시장 점유율 2%로 저조했던 암젠도 지난 6일 FDA로부터 중증도와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원의약품, 오리지널 의약품 리툭산이 사용되는 모든 영역의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이자와 암젠, 셀트리온까지 모두 동등한 치료 영역에서 경쟁하게 된 셈입니다. 여전히 트룩시마는 유럽과 미국에서 모두 견고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지난 4분기 28%대. 아무튼 이것도 그죠? 원래 약간 40%대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판 확대 부분으로 조금 물량을 좀 조절했던 이유로 좀 점유율 자체가 유럽에서 많이 떨어졌던 상황이었고요. 이제 또 반등해야죠. 미국은 올 1분기 기준 27.2%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확장세가 서서히 느려지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약값도 인하되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좀 불가피한 경우죠, 그죠? 계속 경쟁자들이 생기면서 바이오시밀러 경쟁자들이 생기면서 일단은 약간의 전체 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이죠. 하지만 좀 개별 의약품 속으로 따진다고 하면 경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그 의약품 자체는 일단은 레드오션으로 빠지게 되는 구조 부분이고 새 효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유플라이어 말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램시마도 있죠. 네, 램시마 SC가 더 크죠. 결국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후보군도 있습니다. 각종 암 치료에 쓰이는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만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에 모두 허가 신청을 마쳐 올해 출시가 예상이 됩니다. 9월달에 기타 일부 적응증 그리고 올 연말에 모든 적응증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출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도 지난해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고 미국에서도 허가 신청 내년 7월 달에 출시 합의를 본 사항이고요. 다만 이들 제품은 모두 이미 선발주자가 있습니다. 아바스틴도 그죠? 선발주자가 화이자의 지라베브랑 또 암젠의 모바시로 알고 있습니다. 음바시, 모바시. 트룩시마 출시 당시 선점 효과를 누렸던 것과 반대 형상입니다.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는 암젠의 음바시와 암바시가 미국 시장 점유율 45.8%로 이미 원본 의약품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하죠. 원본 의약품.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역시 베링걸 인길라임, 암젠, 삼성 바이오피스 등 많은 경쟁자가 이미 약물을 출시했거나 셀트리온에 앞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시가 된 게 아니죠. 유럽에서만 출시가 된 사항이고 그죠. 모두 저농도 부분이죠. 셀트리온이 기대하는 건 제품의 형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앞서 허가받은 바이오시밀러는 모두 40mg의 저농도 형태이지만 셀트리온은 현재 시장 지배력이 높아진 80mg 고농도 제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해서 고농도 제형 10개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3개 품목에 불과하다. 우리 셀트리온이랑 알보텍이랑 삼성 바이오피스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 고농도 시장에서 트룩시마와 비슷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그죠? 일단은 고농도 시장이 미국에서도 거의 85%인가? 그렇게 차지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뭐 그 정도 이상의 또 고농도가 휩쓸고 있는 사항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저농도가 있긴 하지만 고농도가 대세 부분이죠. 네, 아무튼 약간 트룩시마, 네, 아까 암젠이랑 화이자, 뭐 모든 적응증을 좀 획득했다는 이슈 부분으로 조금 우리가 조금 점진적인 상승세 이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죠, 그죠? 램시마 SC 부분이랑 유플라이마 부분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